여러분, 혹시 혼자 계실 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힌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는 갑자기 쓰러지고 끝나는 줄로만 아십니다. 하지만 알고 계셨나요? 알아두면 당신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빠르게 대처하면 살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3세 심장내과 전문의 김태준입니다. 40년 동안 6천 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심장을 돌보며 한 가지 소중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심장마비는 두렵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알고 준비하고 연습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직접 보고 겪었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심장마비 증상, 응급대처법, 그리고 평소에 꼭 준비해야 할 생존 훈련까지 당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는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시죠?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는 그냥 갑자기 쓰러지면 그걸로 끝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 미리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신호를 알고 준비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병원에 오셨던 78세 최예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최 할머니는 동네 마실도 다니시고 텃밭도 가꾸시는 활발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가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조금씩 차고 왼쪽 팔이 당기듯이 아팠다고 하셨어요. 그때 할머니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좀 쉬면 낫겠지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아침에 마당을 쓸다가 갑자기 가슴이 콱 막히는 듯 아프고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려 주저앉으셨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근처에 사는 딸이 바로 119에 연락해 주어 응급실로 오셨고 신속한 치료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심장마비는 갑자기 쓰러져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증상이 시작된 후에도 10분, 길게는 1시간 이상의 골든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생사가 갈립니다. 그러면 심장마비가 오기 전 우리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첫째, 가슴 통증 또는 조이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집니다. 이는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 위를 눌러오는 듯하거나 가슴 안쪽이 쿡쿡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움직이거나 긴장할 때 더 심해지기도 하고 쉬면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둘째, 팔, 등, 목, 턱, 심지어는 위쪽이 아프거나 당기는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왼쪽 팔이 당기거나 저리는 듯한 느낌이 흔하게 나타나지만 오른쪽 팔이나 턱, 목, 등 쪽으로 통증이 퍼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깨 결림이나 목 통증으로 오인하고 파스를 붙이고 버티시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심장마비 전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숨쉬기 힘들거나 숨이 가빠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 갑자기 숨이 차거나 평소보다 숨을 쉬는 것이 불편해지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넷째, 식은땀이 나거나 차가운 땀이 줄줄 흐릅니다. 날씨가 춥지 않은데도 갑자기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는다면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어지럼증이나 구토, 속이 메스꺼운 증상이 나타납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은 증상으로 시작되기도 하여 위장병으로 오해하고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절대 참지 마시고 즉시 대응하셔야 합니다.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내일 병원에 가야지 하고 미루시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저는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안타까운 장면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병원에 왔더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후회가 남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해 주세요. 심장마비는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알아채고 골든타임 안에 대응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증상들을 잊지 말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 박 할머니 이야기를 계속해 드릴게요. 할머니가 그 순간 어떻게 행동하셨는지가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거든요. 할머니는 처음엔 당황하셨어요. 혼자 계시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지도 몰랐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래요. 하지만 다행히 평소에 딸이 엄마, 몸이 이상하면 무조건 119부터 누르세요 라고 누누이 당부해 드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고 119를 눌렀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하신 일이었어요. 정말 잘하신 거죠. 119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 저 가슴이 너무 아파요. 혼자 있는데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때 할머니가 중요한 실수를 하실 뻔했어요. 주소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신 거예요. 혼자 계시는 분들이 응급 상황에서 자주 겪는 일이에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평소에 달달 외우고 있던 주소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다행히 할머니 냉장고에 큰 글씨로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그걸 보고 주소를 말씀드릴 수 있었죠.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냉장고나 현관 근처에 큰 글씨로 정확한 주소를 적어 붙여두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할머니가 두 번째로 하신 일은 현관문을 열어두신 거였어요. 119 상황실에서 문을 열어두세요 라고 안내해 주셨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혼자 계실 때 심장마비가 오면 언제 의식을 잃을지 모르거든요. 구급대원들이 와서 문을 부수느라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고요. 할머니는 문을 여신 후에 현관 입구 근처 거실 소파에 앉으셨어요. 이것도 정말 현명한 판단이었죠. 침실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구급대원들이 찾기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신 일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할머니가 평소에 딸이 사다 놓은 아스피린을 찾아서 드신 거예요. 물론 딸이 미리 혈압약 먹고 계시니까 아스피린도 함께 비치해 두세요 라고 해서 준비해 둔 거였는데 할머니가 그걸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아스피린 300mg을 씹어서 드셨어요. 물 없이도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응급처치거든요. 심장마비는 대부분 혈전 때문에 일어나는데 아스피린이 그 혈전을 녹이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 생존율이 23%나 향상된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미리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해요. 할머니 경우에는 딸이 미리 의사와 상의해서 준비해 둔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할머니가 하신 일은 호흡을 조절하신 거예요. 너무 놀라서 숨이 가빠지니까 천천히 깊게 숨을 쉬려고 노력하셨어요. 코로 4초간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는 걸 반복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심장에 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하신 일은 딸에게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119 불렀어. 빨리 와라고 간단하게 말이에요. 전화하시려다가 목소리가 잘 안 나올까봐 문자로 하신 거였어요. 정말 현명한 판단이셨죠. 하지만 여러분, 할머니가 절대 하지 않으신 일들도 있어요. 이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첫째, 할머니는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응급실이 가까우니까 차 타고 가자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운전 중에 의식을 잃으시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둘째, 할머니는 샤워를 하거나 세수를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식은땀이 나니까 씻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도 있는데 넘어질 위험이 있어서 절대 안 되거든요. 셋째, 할머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갇힐 위험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할머니가 조금 더 지켜보자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잠깐 누워 있으면 나아지겠지 하고 기다리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할머니는 이렇게 대처하신 덕분에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의식이 또렷하셨고 병원에서도 빠른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셔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할머니가 나중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그때 정말 무서웠지만 미리 준비해 둔 게 있어서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니까 살 길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혼자 계실 때일수록 이런 순서대로 행동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당황하시더라도 차근차근 하나씩만 해나가시면 분명히 생명을 구하실 수 있어요. 본론 심장마비 생존을 위한 평소 예방 훈련.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마비는 갑자기 쓰러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고 제때 대응하면 살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지는 질환입니다. 그러나 알아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심장마비는 단 몇 분, 몇 초의 대응이 생사를 가르는 만큼 평소에 준비하고 연습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40년 동안 심장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심장마비 생존은 평소에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심장마비 발생 시 생존율을 높이는 평소 예방 훈련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병원에 오셨던 78세 최혜순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할머니는 동네에서 손주들을 돌보고 시장도 다니시며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단을 오르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최 할머니는 예전에 제가 알려드린 대로 앉아서 심호흡을 하며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딸에게도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즉시 전화하셨습니다. 딸이 오기 전에 구급대가 도착했고 덕분에 병원에 신속하게 이송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으시고 건강하게 회복하셨습니다. 최 할머니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평소에 심장마비 증상과 대처법을 꾸준히 연습하고 기억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도 꼭 실천해 두셔야 할 심장마비 생존 훈련 6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증상 기억하기 훈련. 심장마비의 전형적 증상 5가지를 꼭 외워두세요. 가슴 통증, 숨막힘, 식은땀, 어지럼증, 구토.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쉬면 낫겠지라고 넘기지 말고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2. 119 전화 시뮬레이션 연습. 갑자기 가슴이 아플 때 긴장해서 말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과 함께 119에 어떻게 전화할 것인지 연습해 두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연습합니다. 여기는 노인동 건강아파트 장미동 901호입니다. 78세 여성입니다. 지금 가슴이 너무 아프고 숨이 차며 식은땀이 납니다. 짧게 주소, 나이, 증상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구급대가 빠르게 대응해 올 수 있습니다.
3. 아스피린과 니트로글리세린 준비. 의사와 상담해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은 후 아스피린을 집과 가방, 상비약함에 비치해 두세요. 심장마비 증상이 오면 아스피린 하나를 씹어 삼키는 것이 혈전 생성을 막아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으셨다면 사용법과 보관 위치, 유효 기간을 자주 확인하시고 가족과도 공유해 두세요. 4. 비상 연락망 구축.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십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정해 두는 것입니다. 가족, 가까운 이웃, 담당 복지사의 번호를 휴대폰에 단축 번호로 저장해 두고 갑자기 몸이 이상할 때 한 통만 걸 수 있도록 연습해 두세요. 5. 응급실 위치 확인. 혹시 아파트, 주택, 시골 어디에 계시든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 위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도 앱에 저장해 두고 가족과 함께 가는 길을 연습하거나 병원 주차장 위치까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마비는 10분에서 1시간의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심호흡과 긴장 이완 연습.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숨이 막히면 공포심 때문에 과호흡이 오기 쉽습니다. 평소에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심호흡 연습을 해두면 위급 시 공포심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심장마비 증상, 응급대처, 그리고 평소 준비해야 할 생존 훈련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심장마비를 예방하고 생존을 돕는 일상 속 작은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는 것만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의 작은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습관들이 쌓여서 심장을 지키고 위급한 순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첫째, 매일 30분 이상 걷기. 걷는 것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심장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입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집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하늘을 보고 숨을 고르며 걸어도 충분합니다. 걷는 것은 혈액순환을 돕고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 줄이기. 음식을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기름진 음식은 혈관에 기름때를 끼게 합니다.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튀긴 음식보다는 찐 음식, 삶은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탁 위에 소금과 간장을 덜어내는 것만으로도 심장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금연과 절주. 담배는 심장병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술도 심장에 무리를 주므로 자주 드시는 분들은 조금씩 줄여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심장병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하기. 스트레스는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혈압을 높이며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마음이 답답하거나 불안할 때는 잠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거나 가볍게 산책하며 심호흡을 해보세요. 손을 배 위에 올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면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혈압과 혈당 수치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기. 고혈압과 당뇨는 심장마비의 주범입니다. 집에 혈압계가 있다면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재고 수치를 수첩에 기록해 두세요. 평소 수치보다 높거나 몸이 이상할 때는 병원에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몸에 이상이 있으면 참지 말고 병원 가기. 가슴 통증, 숨이 차고 막히는 느낌,
식은땀이 나는 증상은 심장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조금 쉬면 낫겠지 하고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80세 최혜순 할머니의 사례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할머니는 매일 아침 20분씩 동네를 산책하며 짠 음식을 줄이고 술과 담배를 멀리하시며 생활하셨습니다. 혈압과 혈당을 매일 기록하셨고 가슴이 조금이라도 답답하면 참지 않고 병원에 방문해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 할머니는 80세가 넘은 지금도 심장병 약을 잘 챙겨 드시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혹시 심장마비가 오면 한 번에 쓰러져 끝난다고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사실 심장마비는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알아채고 즉시 대응하며 병원 이송 전까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생사가 갈립니다. 이 준비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준비하고 연습해 두면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두려움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줄어드는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정확히 대처해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막연히 두려운 질병이 아닙니다. 알고 준비하고 연습하는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82세 최혜순 할머니의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몇 달 전 밤중에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식은땀이 나셨지만 유튜브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고 곧바로 119에 전화하셨습니다. 주소와 상태를 짧게 전달한 뒤 침착하게 앉아서 심호흡을 하시며 준비해 두었던 아스피린을 씹어 삼키셨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약 15분, 할머니는 계속 깊게 숨을 내쉬며 긴장을 풀었고 미리 가족들과 만들어 두었던 비상 연락망 덕분에 아드님께서도 곧바로 도착해 함께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혜순 할머니는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그때 이 영상에서 알려준 대로 연습해 두지 않았다면 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처럼 심장마비는 알고 대비하면 이길 수 있는 질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꼭 가족과 함께 다음 3가지만 연습해 두세요. 첫째, 119 신고 연습. 주소와 현재 증상을 짧게 말하는 연습만 해 두셔도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둘째, 비상 연락망 확인. 가족, 가까운 이웃, 폭지사 연락처를 휴대폰에 단축 번호로 저장해 두고 비상 상황 시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해 두세요. 셋째, 아스피린과 니트로글리세린 위치 확인. 의사와 상담에 알레르기가 없다면 아스피린을 집과 가방에 비치해 두세요. 어디에 두었는지 가족과 함께 확인해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이 작은 준비와 훈련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말 결코 허튼 말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자마자 가족과 함께 꼭 시작해 보세요. 지금 이 준비가 언젠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감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특별한 이야기로 가득하시길.